안녕하세요. 바울처럼의 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의사의 시선이 아닌 환자와 보호자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암 치료 정보를 듣습니다. 항암제, 방사선, 면역치료, 수술. 하지만 그 치료들이 왜 어떤 환자에게는 듣지 않았는지, 왜 어떤 환자는 끝내 다시 병이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을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의 암 이야기는 그 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만든 기록입니다. 의사에게 묻지 못했던 질문, 정해진 프로토콜 뒤에 숨어있던 실패의 이유들,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낸 논문과 치료 대안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과학이고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이었던 정보들. 우리는 그것들을 모아 묻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이제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의학이 놓친 틈 사이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발견한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의 조각으로 풀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절실한 기록입니다. 바울처럼의 암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암과 염증의 깊은 연관성, 그리고 염증이 암 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염증을 낮추는 보조 전략과 COC 프로토콜이 왜 항염 효과까지 주목받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암 치료에 있어 염증 관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부에서는 염증과 암의 연결고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입니다. 상처가 나거나 감염이 생겼을 때 염증 반응을 통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외부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하죠. 하지만 이 방어 반응이 지속되거나 만성화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성 염증은 암 발생의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입니다. IL-6, TNF, COX2, NF-κB 같은 물질들은 세포 성장, 새로운 혈관 생성, 유전자 변이 유도, 그리고 면역체계 회피를 촉진하여 암세포가 살아남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듭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만성 위염은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염증이 반복되는 간염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한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이처럼 염증은 단순한 반응을 넘어 암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작은 불씨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염증이 암 치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부에서는 염증이 항암 치료를 방해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염증은 암 치료의 효과를 저해하는 여러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염증은 항암제의 내성을 증가시킵니다. 염증 반응의 핵심 조절자인 핵인자 카파-B가 활성화되면 암세포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유전자를 발현시킵니다. 심지어 항암제가 암세포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펌프를 활성화시켜 약물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항암제를 투여해도 암세포가 끄떡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염증 반응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염증은 방사선 치료의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방사선은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리인데요. 염증이 심하면 암세포는 손상된 DNA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방사선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죽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암세포에게 방어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죠. 셋째, 염증은 면역치료의 효율도 낮춥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면역치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이용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해질수록 Treg, MDSC, TAM 같은 면역 억제 세포들이 많아지고 암세포는 이 틈을 타서 면역 감시를 손쉽게 회피하게 됩니다. 결국 면역치료의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요약하자면 염증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주요 암치료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야말로 치료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염증 관리가 곧 치료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염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염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부에서는 혈액 검사로 염증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치료 반응을 예측하고 재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염증 수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RP, C반응성 단백질입니다. CRP는 간에서 생성되는 염증 단백질로 염증이 있을 때 혈중 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300kel 이상이면 만성 염증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ESR, 적혈구 침강 속도입니다. 염증이 높을수록 혈액 내 단백질 변화로 인해 적혈구가 바닥으로 가라앉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염증의 유무와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IL-6 인터루킨 6입니다. IL-6는 암성 염증의 핵심 사이토카인 중 하나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암 환자의 예후가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암과 염증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NLR, 호중구 대비 림프구 비율입니다. 백혈구 중 호중구는 염증 반응에 관여하고 림프구는 면역 반응에 관여합니다. NLR이 4 이상으로 높다면 면역 억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LR, 혈소판 대비 림프구 비율입니다. PLR 또한 염증과 관련이 깊으며 암세포 전이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의 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염증 수치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이 암과 치료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염증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4부에서는 염증 억제를 위한 약물과 보조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암 치료를 보조하면서도 상당한 한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물들을 살펴보죠. 아스피린은 흔히 두통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염증 반응에 중요한 COX2 효소를 억제하여 염증을 줄이고 암 전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용량 아스피린의 한감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널리 사용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NF-κB와 IL-1B 같은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 유명한데요.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하여 염증과 종양 성장 모두를 억제하는 다재다능한 약물입니다. 벤톡시필린은 혈액순환 개선제로 알려져 있는데 강력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R을 억제하고 종양 내 산소 공급을 개선하여 한감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레콕시브는 선택적 COX2 억제제입니다. 통증 완화에 사용되지만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 전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제들입니다. 커큐민은 강황에서 추출되는 물질로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NF-κB 억제를 통해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산을 억제하고 면역 균형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죠.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 활성에 필수적인 비타민입니다. 부족할 경우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염증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EGCG 녹차 추출물, 퀘르세틴,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식물성 화합물들도 강력한 한겸 및 항암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과 보조제들을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히 활용한다면 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물이든 보조제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부에서는 최근 암대사 치료의 중요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COC 프로토콜의 항염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OC 프로토콜은 영국 케어 엉컬러지 클리니시에서 개발한 AM 대사 치료 전략으로 기존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던 4가지 약물을 조합하여 암 치료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약물들은 오프라벨 오프레이블 약물이라고 불리는데 즉 본래 목적 외에 암 치료에 응용될 때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강력한 한겸 효과입니다. 첫 번째 약물은 앞서 언급했던 메트포르민입니다. 메트포르민은 AMPK를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IL-6, NF-κB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억제하여 강력한 한겸 효과를 나타냅니다.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연료를 끊으면서 동시에 염증이라는 불씨까지 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약물은 아토르바스타틴입니다. 스타틴 계열의 약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 외에 면역 억제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고 암세포의 성장과 염증성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시사이클린입니다. 이 약물은 원래 항생제로 사용되지만 암 치료에서는 MMP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네제와 IL-8을 억제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암 줄기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벤다졸입니다. 이 약물은 원래 기생충 치료제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연구에서 TNF와 VEGF, IL-6와 같은 염증 및 혈관 신생 관련 물질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이중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 4가지 약물은 함께 사용될 때 단순히 개별 약물의 효과를 합치는 것을 넘어 대사 차단, 염증 억제, 전이 방지, 그리고 면역 회복을 동시에 유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보고에서 COC 프로토콜을 적용한 환자들에게서 염증 수치 개선, 치료 반응 증가, 그리고 생존율 연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염증 관리가 중요한 암 환자들에게 COC 프로토콜은 매우 매력적인 보조 치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프로토콜의 적용 여부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막바지입니다. 6부에서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염증이 어떻게 암을 키우고 항암 치료의 효과를 방해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어떤 약물과 보조제가 도움이 되는지,
또한 COC 프로토콜이 왜 한겸 효과로 주목받는지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염증 억제는 선택이 아닌 암 치료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CRP, IL6, NLR 등 염증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으실 때 이 지표들을 함께 확인하고 변화 추이를 의료진과 논의해 보세요. 둘째, 한겸 식단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보조제, 커큐민, 오메가3 등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필요한 보조제를 복용하세요. 셋째,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COC 약물 병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염증 관리가 필요하다면 이 프로토콜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조절,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암은 단순히 세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변 환경, 특히 염증은 암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치료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처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